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오늘도 수학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이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몇십 몇으로 나누어 보는 활동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눗셈을 조금 더 연습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교과서는 72쪽입니다. 오늘의 문제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72쪽에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인지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알뜰장터에서 사탕을 나눠주기 위해 사탕 775개를 한 봉지에 25개씩 담았습니다. 사탕을 몇 봉지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알뜰장터에서 사탕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사탕이 모두 몇 개가 있죠? 775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봉지에 담아서 나눠주려고 하는데 한 봉지에 몇 개씩 담는데요? 그렇죠. 25개씩 담는다 그랬고요. 그러면 775개의 사탕을 25개씩 담는다. 그럼 몇 봉지가 나올까? 이걸 구할 수 있는 식이 뭘까요? 어떻게 식을 쓸 수 있을까? 그렇지. 775 나누기 25 나눗셈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 이번 시간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이러한 나눗셈도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요거 계산하기 전에, 정확하게 계산하기 전에 선생님이 무엇을 먼저 하면 좋다고 했었죠? 항상? 맞아요. 어림을 항상 해보라고 했어요. 생각해 봅시다. 775개의 사탕이 있다 그랬어. 700개도 넘죠. 이거를 25개씩 봉지에 담는 거야. 그럼 다 담았을 때 봉지 수가 10봉지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겠죠. 10봉지보다는. 왜 10봉지보다 많을까? 우리가 조금 수학을 배웠으니까 좀 수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왜 10봉지보다 많은지? 맞아요. 10봉지면은 25 곱하기 10이잖아. 그럼 250인데 우린 사탕이 몇 개가 있어? 775개가 있으니까 775는 250개보다는 많아. 그러니까 사탕의 봉지수가 10봉지보다는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어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10봉지 단위로 구해볼까요? 10봉지, 20봉지, 30봉지 교과서에 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담은 사탕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봉지면은 25개씩 10번 담아서 250개를 담은 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남는 사탕을 쓰는 거예요. 전체 775개의 사탕에서 아까 앞에서 한 250개를 담고 나니 빼니까 525가 남았습니다 라고 두 번째 칸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식까지 함께 쓰면서 교과서에 있는 표를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세요. 채워보면서 사탕 봉지를 몇십 봉지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주사위 1번에 표를 한번 채워보세요. 자, 잘 채워보셨습니까? 20봉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얼만큼 담을 수 있는지 25 곱하기 20은 500. 500개만큼 담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는 사탕은 775 빼기 500이 되죠. 그러면 275가 남는데 왠지 이것보단 좀 더 들어갈 것 같네요. 몇 봉지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30봉지로 10봉지를 더 늘려보니까
얼만큼을 담게 되냐? 25 곱하기 30 해서 750개만큼 담게 되더라. 숫자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남는 사탕은 전체 775개에서 750개를 뺀 25개만 남네요. 맞나요? 몇십 봉지까지 만들고 또 얼만큼이 남나요? 사탕 봉지를 30봉지까지 만들 수 있고 25개의 사탕이 남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30봉지를 묶었어. 남은 사탕은 25개야. 자, 그럼 남은 사탕 25개를 우리 또 25개씩 담아. 그러면 몇 봉지를 만들 수 있지? 25개의 사탕을 25개씩 담으면 25 나누기 25잖아. 한 봉지밖에 만들 수가 없죠. 한 봉지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탕은 모두 몇 봉지를 만들 수 있을까? 아하, 몇십 봉지가 들어가는지 먼저 알고 나서 몇 봉지가 들어가는지 알아내면 되겠구나. 그래서 30봉지 더하기 한 봉지 해서 모두 31봉지를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겁니다. 나눗셈 하는 방법을 조금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같이 직접 계산해 보면서 계산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봅시다. 똑같이 문제는 775 나누기 25죠. 그래서 나눗셈으로 이렇게 썼어.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해 준 거 몇십 봉지가 들어가는지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야. 몇십? 얘들아, 그럼 여기 3이 써있는 요 자리는, 이 자리는 지금 무슨 자리지? 누구의 자리지? 힌트. 1, 10, 100. 그렇지, 여기는 10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10의 자리에 3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30만큼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일단 몇십이 들어가는지 먼저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25로 나누는 거니까 25가 775 안에 30 정도 들어가겠구나 라고 해서 10의 자리에다가 3을 써준 거예요. 그냥 30이라고 써줘도 괜찮습니다. 30 써주고 25 곱하기 30을 했더니 750이 나오더라. 맞죠? 밑에다 자리 잘 지켜서 써주고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맞게. 그 다음에 줄 하나 그어주고 계산을 하는 거죠. 나누어지는 수 775에서 방금 나온 750을 빼보니 얼마가 남아? 25가 남더라. 그럼 이 25 안에 나누는 수인 25가 또 얼만큼 들어갈까? 한 번 정도 더 들어갈 수 있겠네. 대신 여기서 들어가는 한 번은 숫자 1이니까 당연히 1의 자리에다가 써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 위에다가 써줘도 됩니다. 1 더 들어간다. 30 들어가고 1이 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5가 1만큼 더 들어가면 25가 되고, 그래서 남은 25와 방금 나온 25를 역시나 빼주니까 나머지가 0. 그래서 몫을 30과 1을 따로 쓰면은 보기가 싫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31이라고 쓰자라고 해서 한 번에 쓴 거예요. 이 과정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한 것들이 잘 이해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 한번 이 계산 과정을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차근차근 숫자를 집어넣어 가면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이 775 나누기 25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설명만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시간이 필요하면 영상을 멈추고 꼭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계산한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였죠? 그렇죠. 곱셈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였죠. 나온 몫에다가 아까 나누는 수를 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31 곱하기 25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뭘 더해? 나머지를 더했을 때 원래 나누어지는 수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25 곱하기 31을 해서 보니까 775가 나왔네요. 나누어지는 수인 775와 똑같으니까 이건 계산을 잘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교과서 73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774 나누기 18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 항상 정확한 계산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어림을 먼저 생각해 보라 그랬죠? 어림이 뭐야? 이 근처에 있는 쉬운 수를 생각하면서 계산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쉬운 숫자 한번 찾아보세요. 774, 18 어떤 게 있지? 선생님만 한 요 정도로 생각을 했어. 그럼 800 나누기 20이랑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20이 800 안에 얼마나 들어갈까를 생각을 해봤어. 왜냐면 18이 774 안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20 곱하기 40을 하면 800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20이랑 18이랑 비슷하죠? 그럼 18이 몇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몇십 정도? 18이 한 40개 정도 들어가겠네. 이렇게 우리가 어림을 하고 계산하는 거랑 어림을 안 하고 계산하는 거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18에다가 몇십을 한 번씩 곱해보는 거예요. 그럼 18을 내가 어림을 해봤으면은 한 40개 정도 나오겠네 하고 18에다가 바로 40을 곱할 거야. 근데 숫자가 너무 크면 조금 낮춰볼까 해서 18에다가 30을 곱하거나 아니면 숫자가 너무 작다 하면 그럼 좀 높여볼까 하고 18에다가 50을 곱하겠죠. 근데 내가 어림을 안 한 친구들은 어떨까? 전혀 감이 없기 때문에 18 곱하기 10도 해보고 18 곱하기 20도 해보고 뭐 18 곱하기 100도 해보고 이러면은 머리도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꼭 어림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식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렇습니다. 18 곱하기 40은요 720이에요. 아까 나누어지는 수 774였죠. 이야, 기가 막히게 일치하네요. 그쵸? 더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살펴보면 좀 낮춰서 생각해 봤을 때 18 곱하기 30을 하니까 540. 당연히 이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좀 늘려서 생각해 보니 18 곱하기 50은 900이야. 에이, 900은 774에 비해 너무 크다. 그럼 나누어지는 수 774는 어느 곱셈식 결과의 사이에 있을까? 당연히 18 곱하기 40과 18 곱하기 50 사이에 있겠죠. 774니까. 어림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여러분? 그럼 당연히 774 나누기 18의 몫은 몇십일까? 10의 단위부터 먼저 맞춰보세요. 당연히 몇십이 나올까? 40이 되겠지. 40 몇이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못 구해봤어. 근데 10의 단위부터 먼저 구해보는 거야. 40부터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해보니까 40과 50 사이에 있었잖아. 요거 교과서 73쪽 주사위 2번에 첫 번째 점에다가 써주세요. 일단 몇십이 나올지 40이 나온지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써주시고요. 그래서 774를 18씩 40번 묶었어. 자, 40번 묶으니까
18 곱하기 40은 720이 되죠? 그러면 얼마나 남는지 알려면은 원래 774에서 720을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돼. 774 빼기 720을 하니까 54. 얼마가 남는다? 54가 남는다. 이것도 교과서 첫 번째 점입니다. 몫은 40이 됐었다는 걸 아까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54가 남더라. 그럼 이 남는 수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누는 수인 18로 계속 나눠봐야 되겠지. 자, 18이 몇 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도 어림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좋은데 18 곱하기 1, 18 곱하기 2, 18 곱하기 3 이렇게 한 번 한 번씩 하면서 찾아봐도 괜찮아요. 해보니까 18 곱하기 3을 했을 때 54가 나와요. 그래서 54 안에 18이 몇 번 들어간다? 3번 들어간다. 요거는 두 번째 점에 써주세요. 남는 수를 18로 나누면 3이 나오고요. 그러면 774 나누기 18의 몫은 얼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까 구했던 10의 단위인 40과 방금 구한 1의 단위인 3을 더해서 40에 3을 더했을 때 이 몫은 43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을 먼저, 그 다음 남는 수는 몇으로 계산하기. 그리고 몇십과 몇을 더해서 한 번에 몇십 몇은 몫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럼 네 번째 점인데요. 방금 여러분들이 계산한 걸 세로셈으로 이렇게 나타낸 그림이에요. 여기 빈칸을 같이 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먼저 18이 10의 자리에 4번 들어갑니다. 10의 자리에 4번 들어간다는 것은 40만큼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720이라는 숫자가 뜻하는 건 뭐다? 18에다가 40을 곱한 거다. 그럼 이거 720을 어디서 빼야 됩니까? 774에서 빼야 되죠. 774에서 720을 뺐더니 54가 남더라. 54 남은 거를 나누는 수인 18과 비교해 보니까 18이 1의 자리에 3번 들어가서 18 곱하기 3을 하니까 54가 나오네. 그래서 54에서 54를 빼니까 0이 나오네. 나눗셈 끝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계산한 결과가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나누는 수에다가 뭘 곱해? 몫을 곱해. 18 곱하기 43. 그 다음에 거기에 나머지를 더했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는지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좀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럼 주사위 3번은요 3가지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영상 멈추고 시작하세요. 다 했나요? 첫 번째 문제는 어렵지 않았을 거야. 왜냐면은 몇십부터 생각하라 그랬는데 몇십에서 바로 끝났죠. 36이 20 들어갑니다. 그래서 36 곱하기 20을 하면 720이 나와. 그래서 720에서 720 빼니까 나머지 0으로 돼서 바로 뭐 1의 자리는 그냥 알아볼 필요도 없이 몫이 20이 되는 나눗셈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638 나누기 58을 하는 문제였네요. 역시나 이렇게 숫자가 클 때는요, 우리가 알기 쉬운 수를 먼저 찾아서 어림을 해보면 되는데요. 638이니까 그냥 한 600으로 생각하고 58이니까 60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600 나누기 60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갈까를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랑 바로 문제를 푸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11이 나옵니다. 몫은 11이 나와요. 몇십이 들어가냐를 구해보니까 일단은 10이 들어가고요. 남은 거에는 58이 한 번 더 들어가서 10 더하기 1을 해서 11이라는 몫이 나온 거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의 경우 역시나 선생님은 이런 숫자도 어림을 했어요. 그래서 700이라고 생각하고 30으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그래서 보면은 일단 몇십이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라 그랬어. 10의 자리에 2가 들어가. 그러니까 20이 먼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32 곱하기 20을 하니까 640이 나왔어요. 여기에는 0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0을 안 쓸 때는 꼭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10의 자리에 맞는 수는 10의 자리에, 100의 자리에 맞는 수는 100의 자리에 꼭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64라는 뜻이 아닙니다. 640이라는 뜻이에요. 32가 2번 들어간 게 아니라 32가 20번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736에서 64를 빼니까 96이 나오고요. 이 96에는 32가 3번 더 들어가더라. 그래서 빼니까 0이 나왔어. 나눗셈 여기서 끝이네. 몫은 23이었습니다. 자, 이제 수학 익힘 48쪽이랑 49쪽을 펼쳐서 여러분들 풀면서 배웠던 나눗셈 문제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조금 힘들겠지만 이것만 하면 오늘 수업도 끝입니다. 조금만 힘내서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 멈추고 시작하세요.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림을 하기 위해서 23 곱하기 10, 23 곱하기 20 뭐 이렇게 몇십을 먼저 알아보는 건데요. 해보니까 23 곱하기 20은 460, 곱하기 30은 690, 곱하기 40은 920. 나누어지는 수 825는 보니까 요 30과 40 사이에 있네. 그러니까 몫은 30보다 크고 40보다는 작겠구나 라고 어림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2번, 몫이 한 자릿수인 나눗셈의 동그라미, 두 자릿수인 나눗셈엔 세모. 한 자릿수인 나눗셈은 계산해 보니까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두 자릿수인 나눗셈 계산해 보니까 요거랑 요거가 되더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3번 계산해 보세요. 399 나누기 19입니다. 보시면 먼저 몇십이 들어가는지부터 알아봐야 된다 그랬어. 19가 20이 들어갈 것 같아. 19가 20이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19 곱하기 20을 해보니까 380이 나왔네? 빼보자. 19가 남았어. 뭐야? 나누는 수 하나 들어갈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1의 자리에 1을 더 넣어줘서 19만큼 더 들어갈 것 같아. 나머지는 0. 그래서 이 몫은 20 더하기 1을 해서 21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자리 잘 맞추는 거 잊지 마시고요. 늘 얘기합니다.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한번 다시 보면 됩니다. 그럼 분명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다음 두 번째, 744 나누기 31인데요. 역시나 몇십이 들어가는지부터 살펴보면 여기 20이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31 곱하기 20을 하니까 620. 그래서 744 빼기 620을 하면 124가 남네요. 124 안에 31이 몇 번 들어갈까? 곱셈을 해보니까 31이 4번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31 곱하기 4, 124고요. 나머지는 0.
몫은 24가 됩니다. 그리고 4번 문제. 알맞은 식의 기호를 써 넣으세요. 이 480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요? 몇 십부터 먼저 보라 그랬죠. 그래서 12 곱하기 4가 아닙니다. 여기 숫자 4가 써 있지만 10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40이에요. 그러니까 니은 12 곱하기 40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 어떻게 해서 나온 48이지? 그렇지. 나누어지는 수 528에서 방금 나온 480을 빼니까 나온 수야. 그러면 디귿 528 빼기 480.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48 12 곱하기 1의 자리 4 12 곱하기 4를 해서 나온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줄에 있는 숫자들이 뭘 뜻하는 건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5번 문제. 케이블카 한 대에는 한 번에 14명이 탈 수 있대요. 학생 294명이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모둠을 만든다고 합니다. 몇 모둠을 만들 수 있을까요? 나눗셈 식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학생 294명이 케이블카를 타는 거야. 294 나누기 14고요. 이거 나눗셈 해보니까 21모둠 20 더하기 1 해서 21모둠이 나오는 거더라. 계산 과정 따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위에랑 똑같습니다. 계산 과정은. 자, 마지막 문제. 수일이는 816 나누기 16을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올바른 답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말을 완성해 보세요. 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여기서 나머지 32가 보이죠. 나머지 32를 보고 나누는 수 16을 보니까 16이 32 안에 몇 번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6으로 2번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16으로 나눌 수 있으면은 여기서 나눗셈이 끝난 게 아니야. 나눌 수 있을 만큼 다 나눠야 나머지인 거지, 나머지가 또 나눠질 수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몫은 49보다 어때야 돼? 더 커야 된다고 말을 해줘야 수일이가 도움을 받아서 다시 잘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수업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 수업이 올라가는 날은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요일에 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다음 날이 이제 학교에 오는 날이죠. 혹시나 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 수요일에 와서 교실에서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배운 내용 잘 기억해서 학교에 등교해서도 여러분들 수학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할게요. 수학 공부 열심히 하느라 우리 4학년 친구들 모두 고생했습니다.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